여러분 안녕, 수학쌤이에요. 7단원 도형의 닮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닮음 첫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이 도형의 닮음의 수학적 의미, 성질, 용어 등등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이 도형의 닮음이 실생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서 발견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그러면 동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자, 그러면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이제 나갈 건데요. 이 도형의 닮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이미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13페이지에 준비해 볼까 풀 거예요. 자, 선생님이 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춤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그러면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요 아래와 같은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비례식이요? 맞습니다. 비례식이라고 하죠. 비례식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아요. 맞아요. 요 내항의 곱과 요 외항, 멀리 있는 아이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어요. 즉, 5 곱하기 x랑 5x라 쓸 수 있죠. 2 곱하기 20 암산으로 해볼게요. 40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두 아이는 같다라는 걸 알아요. 한편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아이는 x니까 요 x 앞에 있는 5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저 아이를 양변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8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어떻게 풀어요? 맞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준 값이 같다라고 풀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3 곱하기 x는 3x라고 쓸 수 있고요. 7 곱하기 9는 7, 9, 63이라고 써줄 수 있네요.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x의 값이었으니까 요 3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3분의 63 따라서 21이라고 나오네요. 자, 2번을 풀 건데요. 2번을 풀기 전에 앞서서 한번 평행선의 성질 선생님이 가볍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행선의 뭐였냐면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어요. 이 두 직선은 평행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L과 M이라고 할게요. 이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이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생기는 이 파란색 각을 동위각이라고 불렀고 평행한 상황에서 동위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걸 알아요. 만약에 얘가 60도면 아래 아이도 60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을 그렸는데 우리는 엇갈려 있는 이런 녹색 각을 엇각이라고 하고요. 평행한 상황에선 엇각의 크기 또한 같다라는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58도가 됐다면 위에 생기는 엇갈려 생기는 각도 58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통하는 직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 동의각의 크기는 어떨까? 달라요. 맞아요. 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억각 또한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동의각과 억각은 언제만 완전히 일치한다?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일 때 일치한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다시 해볼게요. 2번 보니까 L과 M이 평행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직선 하나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40도랑 X는 동의각이라는 거 알죠? 즉 같아야 되니까 X는 40도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살펴봐요. 여기가 110도라고 했는데 엇갈려 있는 각 Y도 틀림없이 같아야 할 거예요. 왜? 평행하니까. 즉 Y는 110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삼각형의 합동을 찾는 문제예요. 합동. 그러면은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합동 조금 설명하고 오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합동. 여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때, 크기도 완전히 똑같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합동이라고 부르는데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C랑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개의 짝대기를 그어요. 만약에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C'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넓이요.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합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넓이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도록 합니다. 합동일 때는 짝대기 3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생긴 모양도 크기도 똑같은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눈대중으로 찾으면 될까요? 눈으로 딱 봐서 똑같이 생겼네. 아니에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합동 조건 3가지를 기억을 하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면 합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3가지 조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S를 우리는 변이라고 하고 A를 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 S가 모두 같을 때. 무슨 말이야? 두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SSS 합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SAS 합동. 변과 변 사이의 각도가 같을 때 우리는 SAS 합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ASA 합동. 변이 있고 양 끝 각이 같을 때 우리는 ASA 합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합동인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조건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 그리고 얘랑도 길이가 같네. 그리고 얘랑도 길이가 같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얘는 합동이구나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SAS 합동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변의 길이도 같고 요 두 변 사이에 낀 각도 같을 때 우리는 SA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ASA 합동은 변이 하나가 길이가 같대. 그리고 양 끝각 그 같은 변의 길이의 양 끝각이 녹색으로 똑같고 빨간색으로 똑같으면 우리는 이런 아이를 ASA 합동이라고 해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보기 쉬운 거부터 갈까? 4번 한번 볼게요. 4번. 요 아이랑 똑같은 아이는 어디 있을까? 합동은 어디 있을까? 그렇죠. 6번임을 알 수 있어요. 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7로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긴 변이 5로 같고 그리고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3으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4하고 6은 SSS 합동이구나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하고 똑같은 아이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있을까? 그렇지, 2번하고 같다라는 걸 알아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7로 똑같고 그리고 여기에 각도가 30으로 똑같네. 또 5로 똑같아요. 즉, 두 변과 낀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는 2번과 5번을 무슨 합동? SAS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과 3번이 합동인데 무슨 합동일까요? 한 변의 길이가 5로 같네. 그리고 양 끝각이 30이면 30 좋아. 70이면 70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는 이 두 아이를 ASA 합동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왜? 3번에 여기에 70이란 게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삼각형 세 내각을 더했을 때 우리는 180이 되어야 하는 걸 아니까 선생님이 얘를 편의상 X라고 할게요. 30 더하기 80 더하기 X가 180이 나와야 되니까 X가 70도. 여기가 70도가 되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고 1번과 각도가 같구나. 따라서 3번은 ASA 합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세상 같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고안된 3차원 인쇄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입체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술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이나 기존 제조 공정으로는 불가능했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3차원 인쇄 기술을 이용하여 심장 판마, 귀, 뼈, 관절, 피부 등과 같은 인공지체를 만들거나 달기질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료 산업 디자인, 건축, 자동차, 항공우주와 관련된 산업 전반에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물 크기의 제품은 물론 실물을 확대 또는 축소한 제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3차원 인쇄 기술은 도형의 확대, 축소라는 수학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학의 원리는 과학기술에 활용되어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차원 인쇄 기술은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게 도면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언제는 도면보다 커다란 확대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도면보다 조그만한
축소된 물건을 만들기도 해요. 언제 확대된 물건을 만들 때고 언제 축소된 물건을 만들까요? 여기에 예가 있는데 원래 도면보다 축소된 아이를 만든다라는 건 도면보다 섬세한 아이가 인쇄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즉 심장, 판막, 귀, 뼈, 관절, 피부와 같은 인공신체를 만들 때는 축소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도면은 커다란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건 조그매야 되니까요. 그리고 달기지 건설 같은 경우는 도면보다 틀림없이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달기지 건설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고 올게요. 기술은 이제 우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달기지 건설인데요. 유럽 우주기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달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기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지 건설 자재를 로켓에 실어 보내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유럽 우주기구 ESA는 이 문제를 3D 프린터를 이용해 해결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3D 프린터 기능이 탑재된 로봇을 로켓에 실어 달 남극 부근에 보냅니다. 우선 착륙선에서 4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물이 분리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로봇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로봇은 달 표면에서 흙을 퍼올린 뒤 몸체에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설 자재를 출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재로 원통형 기지 전체를 덮는 겁니다. 단단한 기지가 완성되면 운석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해 인류의 달 정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유럽 우주기구는 새로운 달기지 건설 계획이 이르면 40년 뒤 실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외에 주변에서 실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아파트 모형을 가져왔어요. 아파트라는 아이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서 건물을 다시 짓거나 부수거나 수정하는 게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 대처하는 게 쉬울까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모형을 활용하게 되면 해는 잘 들어오는지, 바람이 불편하게 만들어지지 않는지 미리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고,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건물을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효율적인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3차원 인쇄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형을 6배로 확대한 의자를 만들고 싶대요. 이때 프로그램에 입력할 완성품에 수치를 써넣어보자 라고 했어요. 모형이 37, 8cm를 가진 모형이 있는데 6배 확대된 완성품을 원한대요. 즉 6배 커지면 되겠다. 6배 확대되면 되겠네. 우리는 30cm짜리 가로의 길이가 6배 확대된 180cm가 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6배 확대된 42cm. 높이도 6배 확대된 48cm가 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닮음은 실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과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를 찾아보고요. 가볍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보고서라기보다 3줄에서 4줄 분량의 예시를 찾아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 자료를 EBS 온라인 클래스 과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합니다. 과제를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카카오톡 아이디 카프카 87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도형, 수학에서의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도형의 닮음의 수학적 의미를 이해할 거고, 그리고 닮은 도형의 성질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